자, 이번 시간에는 또 제주에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좀 비상계엄 관련해서 기자님이 해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를 쉬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안녕하셨는지를 묻는 게 조금은 겸연쩍게 됐습니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이 발령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6시간 만에 나름 수습이 됐지만 이틀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응과 또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짚어보려 합니다. 개인적 견해나 좀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좀 담백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정말 초유의 비상 이 계엄 상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아직 지금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관련 소식과 또 전망이 쏟아진 만큼 이 시간은 제주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시간은 3일 밤 10시 30분이었고 밤 11시 30분에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날짜가 바뀐 4일 오전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 4시 30분쯤이었으니 그 사이에 전 국민이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했죠. 사실 이 과정이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그 과정은 굉장히 긴박했고 또 절박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국회는 물론이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모를 정도로 이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다는 게 또 충격적이기도 한데 당시에 우리 제주의 상황은 어땠었나요? 네, 제주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 좀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식에 큰 혼란을 빚었고요. 발빠른 대처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도가 초기 대응 회의를 가진 것은 3일 오후 11시 30분이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최초 입장을 밝힌 것이 4일 0시 50분쯤이었습니다. 오전 1시 30분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제주경찰청과 해병대 제9여단과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계엄 전국에서는 이 해병대 9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 좀 사전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이게 비상계엄 해제안이 신속하게 좀 가결되면서 정말 뭐 이렇게 큰 사태로 번지진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지금 우리 제주의 그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다 참석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제 3일이었고 기존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게 4일이었습니다. 주말이나 비회기 중이었다면 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보통은 제주도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다행히 이 시간대에는 국회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비상소집 요구에도 즉각 응할 수 있었습니다. 190명이 참여한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도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이 3인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이름을 올렸고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뚜렷하지는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다라는 낌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국회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래도 4.3을 겪었던 도민분들한테는 조금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로서는 이 4.3이라는 유독 아픈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4.3의 무자비한 양민 학살은 1948년 11월 17일 발령된 계엄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3년이었으니 계엄 정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반세기 넘게 그 학살이 정당화됐던 것이었죠.
아주 개인적으로도 사실 계엄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계엄을 몸소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나 또 특히 4.3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오셨을 어르신들께서 이제 느끼셨을 공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계엄령도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해진 이 불법적인 계엄령이었거든요. 네. 아마 그로 인한 어떤 제주의 대량 양민 학살, 초토화 작전의 어떤 빌미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정말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로서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에 지금 제주도 각계각층에서 입장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굳이 셈을하는 것이 무색하게 뭐 정치, 언론, 노동계, 법조계, 뭐 시민사회 같이 각 분야에서 이 정부를 규탄하는 논평이 오늘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공통된 사안이겠고요. 특히 주목할 내용은 지역 정치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곳은 이제 보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 이미 거리 시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도당 위원장도 노코멘트라면서 이제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우리도 갑작스럽고 황당하다. 중앙당의 결정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네요. 네, 그래요. 이게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도민 사회에 미친 어떤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당장 계엄령에 따라서 서민 경제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로서는 또 추가로 염려해야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제주 도정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조차도 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겠죠. 당장 가까운 예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 주민투표의 권한이 정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직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 이슈를 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과제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했었던 것이었는데 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이 좀 성공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또 회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란죄 여부와도 연관이 돼 있는 상태이고 사실 또 잠재적인 피해로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는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자체를 지금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힘든 이 제주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들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지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전국에서 촛불이 활활 타올랐던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이 재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에서도 이 진보 성향의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촛불 집회가 일찍이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가 벌써 12월인데 지난해부터 벌써 근 1년이 넘게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는 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10명 내외에 그쳐서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었죠. 요 근래에 들어서 이 참여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번 주말에는 30명 내외까지 참여 인원이 늘어났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좀 기폭제가 된 듯합니다. 당장 어젯밤에 열린 촛불 집회는 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8,9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촛불의 열기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도 매일 저녁마다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다가 주말에는 총력 촛불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전 국민적인 대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의 어떤 충격과 혼란도 쉽게 가라앉지는 네.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또 밝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포고령의 뭐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또 언론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제주도 기자협회라든가 뭐 의료단체에서도 각종 성명 또 비판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샌가 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어떤 정치적 행위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쵸. 국민들이 네.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언론이나 많은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에 또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또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